반갑습니다. 예, 이제 다음 주면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네요. 저희가 이제 추수해서 많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봄과 여름에 농사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죠. 그처럼 저희도 결실을 얻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법회에 참석해 봅시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원기 105년 9월 26일 기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음과 기운을 배꼽 아래 단전에 모으는 입장하시겠습니다. 영주 천지영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하심 만사여의하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하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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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사여의하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하심정
만사여의 아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 전지영의 아심정 만사여의 아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영의 아심정 만사여의 아심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전지영기 아심정 만사여의 아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영기 아심정 만사여의 아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 아심정 만사여의 아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 천지영기 아심정 만사여의 아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 아심정 만사여의 아심정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 아심정 만사여의 아심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영기 아심정 만사여의 아심정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두 손 합장하시고 기음을 올리겠습니다.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 원기 105년 9월 26일에 원불교 안암교당 청년불제자 심연승 이준호 박치영 송미룬 최규진 이래일 원민구 장영국 박상훈 류준우 류성주 차명섭 주진성 이강훈 유도설 전대원 이하은 정혜성 이법선 임당경 한지훈 김민지 김화연 조민정 김하연 박지영 이송미 박은효 임도은 윤성권 문주원 조승환 이양정 윤무관 신인은 박용빈 원정훈 전정효 정주연 우성준 안도영 김유진 금재은 김보성 박지선 김여주 이초연 구재현 전민주 하이진 조연아 박혜연 이인영 소연진 윤혜린 임지원 이치인 강혜지 김정도 유인어 김선준 최범준 소독정 김종탁 박중호 김영준 김영찬 신대룡 김대훈 이동원 김명종 박준성 윤은영 김은수 강혜연 김은아 김은지 정서미 방지은 박희원 김성은 김상인 이경주 김성환 조용원 신시중 김혜성 전희진 최명준 권도훈 최인성 박상진 하성진 원종민 김원도 박진원 양도인 김수명 류서연 박인영 박진경 김덕진 김다솔 맹설이 심성인 이하빈 김수정 남궁부 김도건 김진명 서연수 정도철 김화중 이도심 심하은 남궁혜륜 송정원 홍성준 전성욱 박세훈 일동은 감사와 참회의 마음을 담아 법신불 사언전에 고백하옵나이다. 저희들 지난 한 주도 사하님의 크신 은혜 속에 학교와 직장, 가정에서 건강히 지내다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나이다. 오늘 법회를 통하여 지난 한 주간 혹 흐트러졌던 마음, 탁해졌던 마음을 맑히고 밝히겠습니다. 함께 모인 이 소중한 시간에 저희 모두의 서원과 신심이 더욱 깊어지는 기쁨과 보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대종사님의 마음 공부로 살아가는 저희들로 하여금 불평과 원망보다는 은혜와 감사를 생각하게 하시고 남을 비판하기보다 이해하려 노력하는 불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에게만 맞추려 말고 상대에게 맞추어 주려는 마음도 갖게 하시며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인격을 소유하게 하소서. 눈앞의 이익에 집착하기보다 오래오래 두고두고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늘 밝게 인도하시는 법신불 사언이시여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시기를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곧 만고의 변함이 없는 상도라고 하셨나이다. 저희들 마음 한 번 가지고 몸 한 번 행동하고 말 한 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법계에 심어진다는 것을 늘 주의하며 살겠나이다. 또한 제각기 선하게 인연을 따라 지은 대로 가보가 호리도 틀림없이 나타나는 이치를 알고 깨쳐서 순간순간 마음 챙기며 살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사언님 크신 위력 내려주시옵소서.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없고 상처 없이 자란 나무가 없듯이 저희들도 경계 속에서 자력을 키우고 흔들림 속에서도 바라는 서운을 위해 묵묵히 전진하는 정성스러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코로나19 산불 재해 등 현실을 통해 천지배은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자원 아껴 쓰기, 쓰레기 줄이기 등 작은 실천으로 법신불 사은님을 참으로 신앙하게 하옵소서. 이기주의를 벗어나 남북 한의 대립, 한국 사회 안의 원망, 다툼이 소멸되고 공생공영의 낙원세계를 열게 하옵소서. 이 땅에 고통받은 모든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옵나니 세상의 전쟁 무기는 갈수록 줄어들고 서로 자리이타의 관계임을 깨달아 상생상어의 기운이 피어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 모아 일시분호 비옵고 사배 복고 하옵나이다. 대중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사배 올리겠습니다. 각자의 소원을 담아 묵상심고 올리겠습니다. 대중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독경하시겠습니다. 이런 상소원무 이로는 언어도 단의 입정 저희요 유무조월의 생사무님과 전지부모 동포 법률의 번원이요 제불조사
우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의예로 혹은 해생의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이원상을 제받아서 심신 원만하게 수고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 지연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런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런 재성에 앞하도록까지 서원함 반야바라밀다심경 반자제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원 계공 도일체골 사리자색불이공 공불이세색즉시공 공즉시색수상행식력부여시 사리자시제법공상 불생불멸불구부정 부증불감시고공 무생무소상행식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조건 무한괴내지 무의식 무무명령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용 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 의무의소득고 보리살가의 반야바라밀가고신무가이 무가예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멍상 무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가 유라욕단 삼맥삼보리고지 반야바라밀가 시대신주 시대명 심의상주 심의등등주능제일체고 신실불로고 반야바라밀가주즉설주 아제 바라 승아제 몰제 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몰제 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몰제 사바 정정주 법신청정법문의 아득회강역부 대화원기 성일단 사막지자소멸 법신청정법문의 아득회강역부 대화원기 성일단 사막지자소멸 법신청정법문의 아득회강역부 대화원기 성일단 사막지
사막지라 소멸법신 정정본문의 아득회강역부 해와 원기 성일단 사막지라 소멸법신 정정본문의 아득회강역부 해와 원기 성일단 사막지라 소멸법신 정정본문의 아득회강역부 해와 원기 성일단 사막지자 소멸 원불교 105년 하남교당 비전서원문 하남교당 교도각 세우는 우리들 마음의 기쁨과 희망을 심 온 세상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 원비 105년 편안하고 아름다운 법도량에서 사중의무를 이행한 의욕훈련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교당 헌배와 사형을 법열이 충만한 교당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당 교활 성공 모델이 되는 교당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의 생활을 일상수행의 요법에 대료하시겠습니다. 교전 54쪽이나 스크린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상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혜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본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다음은 상시훈련법입니다. 교전 57페이지 또는 화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시훈련법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와 교당 내용시 주의사항 6조를 정하였나니라. 1. 상시응용 주의사항 1. 응용한 데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2.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3. 노는 일을 읽고 보면 그를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4.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도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염불과 자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건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2. 교당 내항시 주의사항 1. 상시 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한 데 주의할 것이요. 2.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3.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난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의 해오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4. 매년 선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언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매 예외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교당에 단행할 때에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등 인물을 반조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다음으로 법업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본문은 대종경 제5인가품 17장입니다. 원불교 전서 226쪽이나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종경 제5인가품 1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남이 복 받는 것을 보면 욕심내고 부러워하나 제가 복 지을 때를 당하여서는 짓기를 게을리하고 잠을 자나니 이는 짓지 아니한 농사에 수확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나니라. 농부가 봄에 씨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나니 이것이 인가의 원칙이라. 어찌 농사에만 하는 일이요. 다음은 성가 시간입니다. 오늘 부르실 성가는 70장 온천지 그대로가 142장 지난날 일들을입니다. 먼저 70장 온천지 그대로가 불러보시겠습니다. 동정이라
원고는 142장 지난날 일들을 불러보시겠습니다. 142장입니다. 네, 반주에 합력해주신 이법성 교우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청년 사단 유서영 교우님의 원불교를 만나서 강연이 있는 날입니다. 예, 이제 그럼 유서영 교우님의 강연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강연 내용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강연 제의가 왔을 때 언젠간 마주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오긴 했으나 막상 마주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강연을 듣는 분들께 원불교를 만난 후 도학과 과학에서 성장한 사례를 보여드리는 것이 강연이 의도한 바일 텐데 스스로가 준비가 덜 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엔 대학원 진학을 앞둔 상황이었고 한 학기 지난 즈음엔 바뀌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응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원불교를 만나서 강연의 시간은 코앞으로 다가오자 다시 고민이 왔습니다. 한 학기 동안 큰 경계를 마주한 후 도망쳤기에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고 남들 시선이 신경 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점수로 비유해서 100점짜리 80점짜리 교도가 있다면 저 같은 40점, 50점짜리 반토막 교도도 있으며 여전히 불신, 탐욕, 나와 우가 넘쳐나지만 불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례로서 이 자리에 서기로 했습니다. 부족한 강연이지만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자면 저의 이름은 좌타원 김복환 종사님께서 지어주셨기에 본명과 속명이 같으며 올해 25살이고 고향은 익산입니다. 고려대학교 생명정보공학과와 보건정책관리학부를 졸업하고 올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과 위생물학 교실에서 석박 통합과정 1학기를 마치고 휴학하고 있습니다. 교당에서는 샤방샤방 사단의 총무이자 도서자료부 부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무님이신 아버지와 고등학교 교사이신 어머니 사이에서 장녀로 태어나 2살 아래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입교된 상태였기에 제가 진정으로 원불교를 제 종교로 받아들이게 된 과정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옛날 이야기지만 하루하루 필사적으로 사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저는 순종적인 아이로 자라왔습니다. 특히 원불교 익산 성지에서 원불교 재단의 어린이집, 중, 고등학교, 정토회관 교당을 다녔던 저에게 원불교는 가족에 의해 강제된 필수이자 제 모든 행동 거지가 부모님의 귀에 들어가는 CCTV였습니다. 각자의 삶이 바쁘다 보니 서로 간의 소통도 원활한 편은 아니었고 가족들은 저에게 자존감 도둑이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사회에 나가서 도태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드려야 한다는 강박에 빠졌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강박은 큰 경계를 마주할 때마다 제 마음을 오히려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학교에 막 새내기로 입학 후 저는 제 종교를 따로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런 저를 어찌 아셨는지 당시 세종교당에 계시던 박세훈 교무님께서 대학생 청년교도 명단을 통해 연락하셨고 그렇게 다시 원불교와 인연이 닿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부모님과 무관하신 첫 교무님이셨고 원불교였기에 제 인생에서는 그때가 원불교에 대한 첫 만남이었습니다. 매주 교무님께서 학교로 찾아오셔서 법회를 진행해 주시곤 했고 서서히 원불교에 대한 좋은 인상을 새로이 쌓아갈 수 있었습니다. 2학년을 마치고 이중전공에 합격하여 안암 캠퍼스에 공부하게 되자 박세훈 교무님께서 저에게 안암교당과 국제마음공부 학사 그리고 고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안암교당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교당에서의 첫 해는 듣고 배우는 것들이 그동안 제가 동력원, 가치관으로 삼아오던 것들과 즉 과거의 압력들과 부딪히면서 성장과 동시에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영육상전에 대해 잘 몰랐기에 물질적으로 성공해야 하는데 가진 능력이 부족해서 온 힘을 쏟아도 한참 부족한데 마음 공부에도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국제마음공부학사에 처음 들었을 때 저의 부모님을 잘 아신다는 보사님의 말씀에 놀라 교무님들께 불신의 벽을 세우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교당의 법동지들과 수요 마음공부방, 토요 정기법회에서 함께 공부하고 원불교 교리와 진정한 마음공부에 있는 삶이 무엇인지 점차 알게 되면서 매 순간 깨달음과 부끄러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토요일마다 원불교 교리에 대해 배우고 그때마다 각 사업부, 교화부 활동, 국제마음공부학사에서의 생활, 고원의 활동 모두 기존의 제 압력과 상호작용하여 종합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했기에 동시에 제 마음공부가 모자라서 각각의 활동이 어떤 변화를 가졌는지 일일이 구분하여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얻은 소득을 말씀드리자면 앞서 부정적으로 묘사하던 원불교 안에서의 환경의 사실은 제 관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년과 올해 익산에 잠시 내려가 거의 6, 7년 만에 가족들과 지내게 되었습니다. 원불교에 대해 점차 알게 된 후 다시 익산의 유년기 때의 환경을 다시 마주해 보니 교무님으로서 고군분투하시는 아버지의 삶이 세세히 보이기 시작했고 가슴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 그동안 수많은 은혜들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원망하고 있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가족들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기에 서로 주고받던 상처들은 사실 생각보다 별게 아닌 것들도 있었으며 스스로를 속박하고 부풀려 생각한 부분들도 있음을 발견했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에 대해 100%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서로 다른 성향과 가치관에 의해 입장이 부딪힐 때에도 그럴 수 있지 라며 이해하며 또한 상대방의 선택임을 인정하자 드라마틱한 변화까지는 아니지만 분명 서로 간의 마찰이 줄고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이 메워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보다 변화하고 성장한 것 같으나 여전히 갈 길은 멀었고 저는 올해 또다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연구실에 새내기로 들어온 2월 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가 대두되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들어온 지 이틀째에 연구실은 비상체제로 돌입하여 주말 없이 아침부터 새벽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항바이러스제와 백신 관련 실험이 지속됐고 그 당시 연구실 안에서 저의 위치는 군대에 비유하자면 동기 없이 맞선임 5명 있는 막내였습니다. 저는 결국 한 학기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 기간 동안 교당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토대로
저 자신에 대해 성찰해 보았고 제가 여전히 녹여내지 못한 업력들이 무엇이기에 이번에 또 한 번 넘어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제 안에 경계에 대한 대응하는 심근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전에는 감정에 휩싸여서 나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가까운 사람에게 기대곤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기댈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저 혼자 스트레스를 감당하려니 버거웠습니다.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평소에 마음 공부를 통해 자력을 키워나갈 기회가 많았지만 경계를 마주할 정도의 자력은 키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스트레스는 집단마다 또라이 한 명씩은 있다는 또라이 보존의 법칙에서의 또라이가 저 자신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매번 남들보다 1~2시간 더 남아 노력해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이곳은 제 능력에 비해 과분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와 관련해서 교무님과 상담 당시 박세윤 교무님께서 대학원은 과학과 도학 공부의 속성 코스와도 같다고 하셨는데, 혼나고 깨진 직후에도 해당 선배에게 배움을 요청해야 하고 격해진 감정과 바닥난 체력에 상관없이 오랜 시간 실험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들의 연속 속에서 순간의 명상, 속으로 연불을 외거나 음악을 듣는 것이 실제로 진정 효과가 있음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하게 되니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도학 공부의 중요성과 효과를 실전 속에서 속성으로 배울 수 있었고, 짧은 기간에 다방면에서 저의 역치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주변 탓도 해봤지만 생각해보니 외부 경계들은 제가 자력이 있었으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었거나 경계 자체가 생기지도 않았을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뿐이지 각 개인들이 나쁜 사람은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결론으로 도달하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으나 인정하니 머리가 맑아지고 생각이 정리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겁도 많고 욕심이 많아서 어느 하나에 완전히 빠져들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가진 에너지가 한정적이기에 어느 하나에 깊이 파고들려면 손에 쥐고 있는 다른 하나를 놓아야 합니다. 둘 다 잡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자신의 역량을 높이면 됩니다만 이는 모범 답안이면서도 쉽지 않기도 합니다. 대학원은 공부하고 연구하는 내용에 다른 것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푹 빠져야 하는 곳입니다.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하고 입학 전과 같이 제 주변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면서 대학원 생활을 지속하고자 했습니다. 저의 욕심은 학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이는 도학 공부에 빠져 과학 공부에 소홀해지는 것을 겁내어 적당히만 하려 선을 긋고 매 순간 어디서든 주인이기보다는 주로 손님이었으면서 주인의 권리를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이 인과임을 배웠음에도 나라는 것이 국한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나라는 게 존재했고 나를 과학과 도학 어느 곳에서도 내던지지 못하면서 결과만 원하는 도둑놈 심보를 여전히 갖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즉 욕심에 취해 욕심을 따라가다 결국 욕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 심근의 부족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욕심에 대해 나름의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심근의 부족은 사회 경험을 점차 쌓으면서 싫은 소리를 듣는 연습, 마찰에 대해 대응하는 연습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뉴스와 안전 안내 문자를 볼 때마다 찌꺼기처럼 남은 저번 학기 연구실에서의 경험들과 감정들이 여전히 떠오르곤 합니다. 재학 중일 때보다 나아진 것뿐이지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은 사실 부처가 아닌 이상 어불성설이지요. 초반에는 그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불편하여 PS나 이제는 뉴스도 챙겨보고 연구실 공지 단톡방에 올라오는 관련 논문들도 가끔 읽어보기도 하면서 불편함들을 일부러 마주하고 있습니다. 스승님들께서 모든 순간들이 공부거리라고 하셨고 그게 맞는 말임을 체득하는 요즘입니다. 온불교를 제 종교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공부하면서 저 자신과 제 주변에 대해 알고 인정함으로써 이전의 관점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된 것.
그리고 받아들이게 되자 주변으로부터 셀 수 없이 많은 도움을 다양한 형태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받고 있었음을 체감하게 되었다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소득이라고 자부합니다. 객관적인 무언가로 나를 끊임없이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당에서 부장이나 단장, 중앙을 맡은 적이 없어 사실상 일을 해봤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처럼 교당에서 발표 준비를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공부, 매 행사 끝마다 느낀 바를 짧고 간결하게 말하는 공부, 회화 시간에 다양한 관점과 사례를 접하면서 받아들이는 공부를 하면서 더디지만 전보다는 발전하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신이 믿음으로 바뀐 후로 가랑비에 옷이 다 젖듯이 저의 일상 경계마다 교무님들의 설교 말씀이 떠올랐고 경계가 왔을 때 일이 멈출 때도 있고 알면서 당할 때도 있지만 매 순간이 공부임을 체감하니 자연스레 전보다 마음의 동요 정도와 빈도가 줄었습니다. 저는 아직 저와 가족의 범위 안에서밖에 변화를 찾지 못했으며 그 또한 변화하는 중입니다. 수신 제가치고 평천하라. 제 자력이 부족해서 가족 이외의 더 넓은 관계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변화된 모습을 거짓으로 지어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해결해야 할 업력이 여전히 많음을 받아들이고 하나하나 녹여내어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잠시 잊고 있었던 저의 소원이 떠올랐습니다. 온불교를 만나기 전부터 제가 생각한 저의 소원은 모두의 건강 형평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시간, 공간의 한계를 벗어나 현재를 비롯해 미래까지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저의 진로 또한 그 서원의 실현 방안을 중점으로 제 나름의 생각을 굴리다가 도달한 결론입니다. 나와 나라는 인지 밖에서 나와 상호작용하는 것들과의 공통점은 살아있다는 것이며 살아있는 것에 대해 공부하고 지속 가능한 이로움을 주고 싶습니다. 이에 현실화를 위해 현존하기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유한함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자면 일단 내 주변에 살아있는 것들의 생존의 걱정에서 벗어나길 바랬으며 공통적으로 모두에게 짧은 시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인수공통 감염병, 즉 동물과 사람을 공통으로 감염시키는 질병이고 연구라는 지식은 시간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후대로 축적되어 발전하는 것이므로 인수공통 감염병 연구를 해야겠다고 정하고 나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한 연구는 모든 생명의 생존에 대한 연구이자 그 이상에 대해 현실적으로 다가가는 방법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상과 현실의 중도를 잡는 것이 제가 바라는 삶의 모습이자 추구하는 가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치관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과학을 우선시하며 도학적인 면은 미숙한 채로 과학만 쌓아 올리는데 치중하다 부족한 도학이 발목을 잡아 자주 넘어지던 자신을 인정하고 신성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정기훈련에 전보다 익숙해지고 매 법회와 훈련 때마다 전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가고 그렇게 성실히 정진하는 나, 적공하는 나를 발견하는 재미로 나아가겠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가 저의 신심입니다. 여전히 안암교당에서 자력을 통해 은혜를 다투기보다는 주변의 타락을 더 많이 얻고 있어 감사하고도 부끄럽습니다. 표현을 잘 안 하고 지냈지만 이 자리를 빌어 오랜 시간 저의 모습을 이해해 주시고 끊임없이 지도해 주신 학사 담당 전성욱 교무님, 그리고 20살 때부터 저를 지켜보면서 조언해 주셨던 마음의 스승님 박세은 교무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학과 도학에 있어서 매번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안암교당 법봉지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네. 교우님. 네. 소연 교우님 강연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제가 먼저 질문하면 다른 분들도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질문할 게 있어가지고 아까 자세히 얘기는 해주셨었는데 1학기 하다가 휴학하셨다고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좀 딱 어떤 게 가장 힘들었는지가 조금 들으면서 궁금했어가지고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은 네, 좋을 음, 것 같습니다. 그 가장 힘들었던 점은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들을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그 사람들의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한다고 최대한 노력을 해도 그게 이제 체력적으로도 지치고 정신적으로 지치는 상황이 반복되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었던 점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저예요. 일단은 저는 서영교님 강연 들으면서 느꼈던 점은 일단 뭐 안암교당의 뭐 단장이나 부장 이런 거를 하지 않아도 뭔가 자기만의 방법으로 이런 강연이나 또 어떤 행사에 이렇게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점이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좋았던 제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그게 어쩌면 꼭 그렇게 해야지 뭔가 도움이 되고 막 그런 것에 대한 전 압박감을 받는 거를 그닥 이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그걸 좀 찾으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나하나씩 조금씩 넓혀가는 서영 교수님을 굉장히 많이 응원하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부교님이 질문을 해서 저도 이제 궁금증이 생겼던 건데 저도 이제 대학원에 한 2년 전에 들어갔을 때 저도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특히 첫 학기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도 주변에 이제 그만둘까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근데 휴학을 하고 계시잖아요. 뭐 여러모로 코로나랑 이런 시국에 겹치면서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면 혹시 다음에 이제 대학원을 다시 이제 복학을 하셨을 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또 나름의 어떤 혹시 좀 준비? 자기만의 뭐 마음의 휴식이나 아니면은 더 공부를 해야겠다 뭐 이런 거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어, 일단은 저는 그 휴학 기간 동안에 다시 대학원을 복귀하는 것 이외에 다양한 그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돌아간다면은 전보다는 나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좀 미약하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제가 뭐 싫은 소리, 안 좋은 소리 듣는 연습이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 최대한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연습도 필요하고 저의 체력이나 뭐 그 심리적 상황 그런 것들에 매이지 않고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까지 강연을 연마해 주신 유서영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설교 시간입니다. 안암교당 주임 교무님이신 박세훈 교무님으로부터 설교 받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 스승, 인생 수업이라고 제목을 정해봤는데 구체적으로 하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제가 서영교회 강연 원고를
며칠 한 3, 4일 전쯤에 받았는데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서영교우가 긴장해서 좀 빠르게 전달했지만은 좋아서 저도 읽고 나서 느낀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영교우의 강연을 듣고 일어난 저의 느낌을 설교로 준비했어요. 네. 서영교우의 강연에 대한 저의 대답이 될 것 같아요. 한 장, 그리고 서영교우가 저것도 가져갔네요. 추억을 만들려고 가져갔나 보네. 네. 네, 그래서 서영교우하고 저하고 제가 서영교우 20살 때 만났는데 저한테 법회 한번 보더니 처음에 했던 얘기가 다음 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매주 보는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법회가 재미없었구나 생각했었는데 아무튼 그 이후로 잘 나와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스승이라는 것이 누구인가라고 생각할 때 제가 안암교당에 온 지 이제 1년 한 10개월 정도 돼가는데 이제 저를 서영교우가 스승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저는 서영교우를 또 스승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대종경 변이품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사님 제자가 있는데 어떤 외부 사람이 그 제자한테 질문을 해요. 예. 대종사님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제자가 대종사님은 스스로 깨쳤기 때문에 스승이 없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 대종사님한테 보고를 해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음에는 나의 스승은 너희들이 되고 너희들의 스승은 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멋진 말이죠. 네. 너희들의 스승은 나고 나의 스승은 너희들이라고 대답을 하라. 한 종교의 창시자가 제자들을 스승으로 모시는 거잖아요. 네. 대종사님도 제자들을 스승으로 생각했는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스승만 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많은 걸 배웁니다. 네. 그래서 서영교회 강연을 통해서도 배웠고 또 우리 항상 꾸준하게 열심히 정성스럽게 하는 미름교회의 모습에서도 배우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하나 속에서 저도 배워서 서로 스승이 되면서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서영교우도 저를 스승으로 생각했지만은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연구실에 있는 그분도 스승이 아닐까 배우는 마음이 있었다면은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영교우가 한 말 중에서 제가 뽑은 거예요. 4가지가 저한테 마음에 와닿았어요. 첫 번째는 무언가로 나를 끊임없이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저도 보니까 끊임없이 뭘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 살게 되더라고요. 우리 안암교당에 왔을 때도 여기가 청년교화가 잘 되는 곳이고 정책교당이라 제 마음속에 우리 앞에 계셨던 보사님이 하신 성과를 내가 무너뜨리면 안 되지 라는 압박감이 엄청 많았어요.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증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박세훈으로서 그렇게 한 1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사는 게 힘들어지죠. 서영교우도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막 달려왔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상담해보면은 뭔가 끊임없이 좀 증명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계속 했는데도 그때는 잘 안 듣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스스로 깨우친 것 같아요. 때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요즘 30대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소설 여러분들 알죠? 한바탕면 열심히 살 뻔했다. 저 이게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열심히 살다가 뭔가 내가 사는 인생이 누군가한테 증명하는 인생인 것 같아서 증명하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해서 직장 그만두고 글쓰기 시작하죠. 그래서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낮술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에 술 먹으니까 그렇게 좋더래요. 기분이 다 일할 때. 그리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예. 계속 그렇게 살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증명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해보고 싶은 삶을 살다 보니까 뭔가 인생의 균형감을 찾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상담도 많이 오고 하는데 대부분 바쁘게 살잖아요. 근데 실제로 바빠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바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것, 강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뛰어가니까 굳이 자기는 안 뛰어도 되는데 같이 뛰려고 하더라고요. 방향도 모르면서 그냥 일단은 뛰고 보더라고. 네. 이것을 자기 착취라고도 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자기 착취. 네. 무서운 단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착취해요. 네. 그 마음 속에는 이제 피곤한 삶이 성공을 가져다 준다. 서윤교가 대학원 들어갔을 때 저런 모토로 사는 줄 알았어요. 피곤한 삶이 성공을 가져다 준다 해서 막 엄청 열심히 살더라고요. 네. 본인이 원치 않아도 대학원에 있는 연구실 사람들이 달리니까 본인도 같이 달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증명하기 위한 삶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재밌게 봤던 나는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고 싶다 라는 책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 책의 주인공이 히말라야에 트레킹을 가요. 2주간. 트레킹을 가는데 그 트레킹을 같이 갔던 네팔 사람이 갑자기 무슨 소리가 안 들리냐고 물어봐요. 근데 자기는 안 들려요. 계속 물어보니까 이제 예의상 소리가 들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무슨 소리가 안 들리냐고 하면서 한번 땅에 누워보라고 합니다. 땅에 누워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누워있으니까 소리가 들려요. 매미 소리도 들리고, 매미는 아니네요. 히말라야에 무슨 매미가 벌레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바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일 좋은 날씨인데 하루에 한 번 하늘은 보고 살아요? 네? 하루에 한 번 하늘은 보고 바람 소리 듣고 벌레 소리 듣고 살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히말라야 산에 가서 트레킹을 하면서 정상만 보고 계속 갔던 거예요. 주변은 안 보고. 그래서 오랫동안 등반을 했지만 한 번도 풀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를 듣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상만 보고 지금 달리다 보면은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것들이나 다양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살 수도 있죠. 네. 지금까지 그래왔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해서 결과와 과정 모두 다 행복한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예. 결과를 위해서 과정을 희생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원불교법은 그래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행복한 법이 원불교 법이에요. 공부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양을 하는데 즐겁지 않다면은 그것은 자기 착취이거나 방법이 잘못된 것이다. 저는 원불교 수양하는 게 즐겁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불교 와서 공부하는 게 즐겁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자기 착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수행. 아니면은 스승과의 문답 감정을 하지 않아서 방법이 잘못된 수행일 수 있다. 이것을 좀 더 넓혀 본다면 내 삶이 인생이 즐겁지 않다면 그것은 자기 착취이거나 삶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나를 너무 착취하고 있어. 그리고 아니면은 삶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가 아닌가. 둘 중에 하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네. 누구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뭐 내가 사는데 뭐 누구한테 나를 증명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인정해주면은 내 인생이 대단한 인생이고, 그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뭐 내 인생 실패한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평생 자기 착취하게 되죠. 예.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서 첫 번째, 서양교우가 자기를 증명하려는 삶에서 벗어난 것이 큰 깨달음이었던 것 같고, 네. 도영교우가, 전 제가 알아서 넘기는지 알 때 도영교우가 눈치껏 넘겨주고 있었네요. 네. 네. 훌륭한 안도영 PD예요. 두 번째, 이제 제가 서영교우의 글에서 저한테 마음에 왔던 것은 불편함들을 일부러 마주하고 있다. 그 전까지는 서영교우가 불편함을 피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불편함을 마주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불편함을 마주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했잖아요. 네. 본인이 서비스하고 남들한테 싫은 소리 듣는 거 좀 불편해하는데, 그걸 많이 들을 수 있는 업종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것을 넘겨주시면, 네. 인생 수업이 아니지 않을까? 인생 수업이란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엘리자베스 커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죽음학의 대가거든요. 정신과 의사인데, 죽기 직전에 사람 200명 정도한테 가서 인터뷰를 한 것을 책으로 묶은 거예요. 인생 수업이. 예.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인생이란 것은 내가 성장하기 위한 수업이라라고 이 사람이 이제 결론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예. 그래서 뭐 자동으로 넘겨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인생의 수업이다라는 것을 깨우친 시가 있었어요. 제가 20살 때 뭔가 좀 방황하면 멋져 보인 것 같아가지고, 네. 20대 때 인도 여행을 갔어요. 예. 돈도 없이 그냥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 고생했는데, 거기서 이제 뉴시아 씨도 만났거든요. 여러분 뉴시아 씨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영적으로 되게 좋은 책들을 많이 쓰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번역한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런 책들이 있어요. 자문시들 모아놓은 거. 거기에 이제 삶이 하나의 놀이라면이라는 책이 있어요. 체리 카터 스코트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 사람도 이제 상담가예요. 되게 유명한 상담가인데, 이 사람이 쓴 시를 읽고 나니까 나서 이제 인생이라는 것이 수업이구나, 성장하기 위한 수업이구나라는 것도 느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삶이 하나의 놀이라면 이것이 그 놀이의 규칙이다. 삶의 규칙이 있대요. 당신에게는 육체가 주어질 것이다. 좋든 싫든 당신은 그 육체를 이번 생 동안 갖고 다닐 것이다. 당신은 삶이라는 학교에 등록할 것이다. 수업 시간이 하루 24시간인 학교에. 당신은 그 수업을 좋아할 수도 있고 쓸모없거나 어리석은 것이라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충분히 배우지 못하면 같은 수업이 반복될 것이다. 이게 무섭죠? 네. 당신이 살아있는 한 수업은 계속되리라. 당신은 경험을 통해 배우리라. 실패는 없다. 오직 배움만이 있을 뿐. 실패한 경험은 성공한 경험만큼 똑같이 중요한 과정이므로 이것보다 더 나은 그것은 없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당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어떤 삶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있다. 필요한 해답은 모두 자신 안에 있다. 그리고 태어나는 순간 당신은 이 모든 규칙을 잊을 것이다. 예. 이것이 이제 삶의 하나의 놀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삶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삶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성장을 해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배움으로 하고 생각하면은
그 아픔을 한 번만 겪을 텐데 거부하거나 원망하면 또 다가옵니다. 그 아픔이. 반복해요. 배울 때까지 계속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배우지 못하면 같은 수업이 반복됩니다. 예. 대학원을 피하면은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직장 가면 또 그 상황 만나거든요. 피할 수 없어요. 예. 반복돼요. 내가 성장하지 못하면, 내가 배우지 못하면. 그래서 삶을 하나의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실패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을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다가온 모든 것을 수업이라고 생각하면은 반복된 고통을 겪진 않겠죠? 여러분들이? 예. 그 다음에 이제 서영교우가 했던 얘기 중에서 저한테 왔던 것은 과학과 도학 어느 곳에도 내던지지 못하면서 서영교우가 욕심이 있어요. 예. 욕심 있는 사람은 괴로움이 많아요. 예. 그래서 서영교우가 과학과 도학 어느 곳에도 내던지지 못했다는 것은 과학도 잘하고 싶고 도학도 잘하고 싶어요. 근데 자기 생각하기에는 그 능력이 안 돼. 예. 그래가지고 양쪽에다가 발을 조금씩 담그고 있는 거야. 항상 과학계에서도 주변인이고 도학에서도 주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랬던 의미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서영교우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 과학과 도학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로섬 게임 알아요? 게임 이론에서 참가자가 제각기 선택하는 행동이 무엇이든지 각 참가자의 이득과 손실의 종합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손해를 하면 한 사람이 이득이 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스크림이 하나 있어요. 저 화면처럼. 그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 사람이 2명이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한테 주면 한 사람은 마음에 원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떤 행동을 하든 한 사람은 이득을 얻고 한 사람은 손해를 보니까 결국은 합쳐보면 제로가 되는 건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합쳐보면 제로가 된다 해서 제로섬 게임인데 서영교우가 약간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과학과 도학에 대한 태도가. 내가 과학을 열심히 하면 도학을 열심히 할 수 없고 도학을 열심히 하면 과학을 열심히 할 수 없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과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도학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과학을 잘하려고 그러면은 정신통일이 돼야지 과학이 잘 될 거 아니에요, 연구가. 안 그래요? 그리고 과학을 하는 마음이 삐뚤려 있으면은 그 과학 기술을 전쟁이나 다른 사람 괴롭힌 데 쓸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도학을 잘해야 돼요. 마음이 편안해야지 공부가 잘 되지. 또 반대로 도학을 잘하려면 과학을 또 잘해야 돼요. 과학의 핵심이 뭐예요? 인과예요, 인과. 그러니까 우리가 도학 공부를 그냥 열심히만 하면은 잘 돼요? 여러분들 대소유무 분석하고 12비 분석하잖아요. 그게 과학이에요. 안 그래요? 과학과 도학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과학을 하기 위해서 도학을 포기하고 도학을 하기 위해서 과학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 어땠어요? 공부하려면 어디 갔어요? 산으로 가잖아요. 그거 제로섬 게임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공부하려면 어디로 가요? 서영교훈 어디로 가야 돼? 공부하려면 대학원 연구실로 가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대학원 연구실에서 해결 못한 것은 다른 데 가서 해결되겠어요? 해결 못해요. 또 만나게 돼요. 과학과 도학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네. 서로 도와주는 거고 서로 상승작용이 나는 거지.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려면 그러면 우리가 산에 가야 돼요? 절로만 가야 돼요? 내가 만나던 뭐 여자친구 있으면 다 버리고 어디 가야 돼요? 다 떠나야 돼? 머리 깎고 떠나야 돼요? 고립 자가격리해야 돼요? 도학 공부하려면? 아니잖아요. 예. 같이 할 수 있어요. 엄불교본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과 도학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서로 상승작용이 일으킨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과학을 하기 위해서 도학을 포기한다거나 도학을 하기 위해서 과학을 포기했다 그러면은 대종사님 법대로 공부한 사람은 아니다. 예. 대종사님 법은 두 개를 다 같이 잘하는 사람이다. 예. 라고 해서 제가 서영교우를 뭐로 한 것은 아니고요. 예. 서영교우가 잘하고 있는데 힘들면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사람이 몰리다 보면은. 그런데 기왕 공부하는 거 좀 크게 해가지고 과학과 도학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우가
나의 서원은 모두의 건강 형평성에 기여하는 것. 서영교가 자연과학을 전공해서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예, 역치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인수 공통 감염병 도 나오고 건강 형평성 나오는데 건강 형평성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한 차별받지 않고 모든 사람들한테 건강한 삶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돈이 있는 사람은 이번에 코로나도 백신이 나오면은 돈이 많은 나라부터 먼저 백신을 맞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백신을 맞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건강 형평성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참 좋은 것 같고요. 저한테 서영교가 이제 강연하기 전에 묻더라고요. 서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제가 하는 이 모든 사람들한테 건강 형평성에 기여하는 것도 서원이 될 수 있냐고 얘기했는데 서원이 되죠. 네. 서원이란 것은 자기의 욕심을 떠나서 대중을 위한 것은 서원이 될 수 있거든요. 자기의 욕심을 위한 것은 서원이 아닌데, 내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은 서원이 아닌데, 내 욕심을 떠나서 바라는 것은 서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건강 형평성에 기여하는 것은 서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생 수업을 받고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인생의 스승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산 종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영겁을 통하여 공부하는 요건은 서원과 인연이다. 예. 서원은 우리의 방향로를 결정하여 주는 것이고 인연은 서원한 것을 수행하도록 인도 편달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데 어디로 달리고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 서원이라면은 인연이라는 것은 내가 잘 달릴 수 있게 옆에서 페이스메이커들 있잖아요. 혼자 있으면 힘든데 같이 뛰어주면 좋잖아요. 그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주고 같이 서로 힘을 내주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나를 편하게 하는 사람이나 다 나의 스승이거든요. 나를 성장시켜 주니까. 그렇잖아요. 힘든 사람을 안 만나면 성장이 잘 안 돼요, 여러분들. 예. 너무 힘든 사람 만나면은 좀 힘들지만, 예. 그래도 적당히 힘든 사람이 있어야지 성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영교회 강연을 통해서 보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나를 내 영적으로 성숙시켜주는 수업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성숙시켜주는 스승이니까 이것을 수업으로 알고 스승으로 알아서 기왕이면 즐겁게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자기 착취 속에서 힘들게 사는데 뭔가 행복하지 않은, 열심히 사는데 행복하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으니까 한 번씩 꼭 달려가면서 방향을 보면서 달리시기, 그리고 함께 달리시기를, 그리고 항상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인생이 되고, 특히 이제 추석 때 누군가를 만나면 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두 손 모으시고 법신불 사안전에 설명드리도록서 마음 챙기시겠습니다. 천지하감지, 부모하감지, 동포응감지, 법률응감지, 거룩하신 법신불 사안이시여, 오늘도 저희 안암교당 청년들이 무사히 법회에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사안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유서연 청년의 원불교를 만나서 강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유서연 청년의 삶에 있어서 원불교는 어떠한 의미였는지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 각자 쌓아온 업력이 다르고 경험한 일들이 달라 각자가 느끼는 원불교의 의미는 다르듯이 이번 유서연 청년의 강연은 또한 각자 느끼는 바가 각기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모두가 마음 공부하여 행복하게 살기 위해 모였기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진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사하님의 크신 은혜로 헌염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다음은 공고 시간입니다. 양도인 청년회장님께서 공고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청년의 방향 함께 얘기해 볼까요? 네, 공부하는 청년의, 재밌는 청년의, 교화하는 청년의, 복짓는 청년의, 함께하는 청년의, 네, 그리고 우리 함께 지켜나가고자 하는 공동 유무념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상시일기, 조석신고, 좌선, 사경, 교전 일기, 법회 일지고기, 정기일기, 헌공금 수입 5% 이상. 네, 저희 이제 추석 연휴가 다가왔죠.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정례법회는 추석 연휴로 휴회이고요. 법회는 없고, 근데 10월 1일 목요일 추석 당일이죠. 오전 8시에 추석 차례 독경이 있어요. 혹시 교당에서 추석 차례 모시고 싶은 분은 9월 27일 내일까지 교무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돌아오는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4시 여기 대각전에서 법회가 있고요. 원래는 가족 초대 법회로 진행을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좀 누군가를 외부에서 초대하기에는 상황이 그래서 그냥 저희 청년 법회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요마음공부방 역시 다음 주는 추석 연휴로 휴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인 10월 7일 수요일에는 청년일단 이하은 교우님이 강연을 하고요. 박세훈 교우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주제는 일원상의 수행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 많이 저희 안암교당 유튜브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많이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고 혹시 이 시간에 못 보셨더라도 저희 카페에 올라오고 또 유튜브로도 영상이 올라오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저희 안암교당 유튜브가 있듯이 예전에 저희 주인 교무님이셨던 부산 김재원 교무님께서 김재원 교무TV라는 유튜브를 또 개설을 하셨어요. 거기에서도 이제 정전 해설이나 여러 가지 교리에 대한 내용들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들으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 줌 선빵 시작해서 지난주에 차명석 간사님께서 홍보를 하셨죠. 그 줌 선빵에 명칭 공모가 최종 당선이 됐는데 줌모닝 선모닝으로 결정이 났다고 하고요. 청년 42명, 일반 21분이 투표에 참가를 해주셔서 그중에 35표를 받은 오늘의 주인공인 네, 류서영 교우님이 당선이 되셨다고 합니다. 시상을 지금 바로 할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네 줌모닝 선모닝으로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요. 줌모닝 선모닝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줌으로 하고요. 회의 아이디랑 암호는 아마 단별로 공유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누구라도 참석하실 수 있고 꼭 이렇게 1시간 내내 참석하시지 않더라도 그냥 뭐 중간에 참석하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틀어만 놓고 본인 화면을 이렇게 안 보이셔도 되니까 또 참석하실 분들은 네,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스스로의 수양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석 연휴에도 네, 차명석 간사님 고향집에서 진행이 돼서 차명석 간사님의 마당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천도제 공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11월 7일까지 7주 동안 저희 청년 사단의 맹설교님 동생 맹현지 영가의 천도제가 매주 토요일 법회 후 6시 여기 이곳 대각전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천도 축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만 일요일인 10월 4일 오후 3시에 진행이 되고요. 다음 주 외에는 다 매주 토요일 법회 끝나고 6시에 진행이 됩니다. 맹현지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마음공부학사 건축기금 이번 주에 희사해 주신 분들은 강준일, 이명용, 김연복, 박성묘, 신혜은, 권수정, 김심어라, 박희연,
오진숙, 김원덕, 신명래, 임무성, 황인천, 이삼성, 이태성, 최우진, 장문성, 서현정, 허대신, 김혜미, 심현승 교도님이 합 49만 5천 원, 그리고 금재은 학사생이 5만 원, 한강교당 노장현 교도님 10만 원 해서 64만 5천 원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현재 기금 총액은 5억 4천 100만 원 있습니다. 네, 희사에 합력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간식 그리고 단회는 진행이 되지 않고요. 안전수칙 잘 지켜서 건강하게 돌아가시고 네, 상황이 나아져서 단회를 하는 날이 오기를 네, 바라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로 오신 교우님 있으신가요? 없죠? 예. 그러면 사정상 법회 전에 분양을 못하신 분들은 이곳 법신불 사안 전에 분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되시길 바라고 이상으로 법회 원만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